이번 강좌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 권리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학문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호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권리라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힘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가장 기본이 이제 법입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 문명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가 대부분이죠. 대다수 국가가 그렇습니다. 법의 지배, 이 법에 의해서 룰이라는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사회나 국가를 운영한다 이 말이죠. 룰, 하나의 원칙 또는 기준, 질서 뭐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 권리와 정반대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무. 이 의무란 것은 이건 반대예요.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데 법에 의해서 강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제한을 받냐 하면 불이익이 놓이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한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제력이 도움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내용인 반면에 이 의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불이익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권리와 의무는 전부 다 법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보면 그죠. 이렇게 법이란 개념을 근거로 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 의무를 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권리와 의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내가 나한테 권리 있잖아.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권리가 있으면 그 상대방 누군가에게는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불이익을 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와 혼돈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권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권한. 이 권한은 권리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권리를 사용해야 될 때 권한을 사용한다든가 용어 자체를 권한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권리라는 단어 또는 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권한이란 것은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권한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타인이 존재하는 타인, 이 타인이 개인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그 권한, 정해진 권한, 일정한 권한이죠. 그 일정한 권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또는 일의 처리, 일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한의 대표적 예를 든다면, 바로 우리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누구 할 때 그 대표이사 사장은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거래한다든가 제3자와의 거래를 한다든가 법인이 주식회사가 또는 주식회사 그 회사 법인 안에서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게 주식회사 해야 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것을 누가 해요? 바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통해서 합니다. 대표권. 이 대표권이 뭐예요? 바로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 사장이 그 대표권을 행사해서 대표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가 이득을 스스로 취득해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말하거나 권한 남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권한 남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래서 예컨대 형사법적으로 만약에 구성 요건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때는 형사법으로 처벌하죠. 예컨대 뭐 배임죄를 구성한다든가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직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남용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라 해서 이게 형사범위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즉 이 타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게 남용입니다. 남용. 권한 남용. 이렇게 권한 남용이라고 해요. 그 또 대표권 이외에도 말입니다. 우리 개인 간에도 보면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 대리인은 대리행위라는 거래행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그것은 본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즉 대리권을 수여해 준 본인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리권이라는 이 권자도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거나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도모하려고 대리권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권한이란 것은 권리와 전혀 성격이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권리라는 용어하고 또 권한이라는 용어를 같이 막 이렇게 혼돈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권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란 것은 이 권리 안에 들어있는 일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의 일부죠. 권리 내용 중에 일부분을 말합니다. 일부분. 그것을 권능이라 그래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 안에는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래서 이 사용권이라는 요건은 바로 소유권의 내용의 일부다. 그러면서 사용 권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권에서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소유권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왜? 사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소유물을 수익할 수도 있죠. 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이렇게 소유권 안에서 설명할 때는 소유권의 일부분으로서 소유권의 권능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개념적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권리와 권능. 이것은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게 권력이라는 게 있죠. 권력. 이 권력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말합니다. 이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는 공인된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배 속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로 이거는 공권력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죠. 공권력,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단 기관이 국민이나 주민 개개인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힘을 동원해서 제한을 하죠. 뭐 예컨대 형벌을 가한다든가 국가기관이 또는 조세를 부과시켜서
국가나 국민이나 주민, 개인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조세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든가 반대급부 없이,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권력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는 바로 이런 것이죠. 법적으로 공인된 힘이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조금 더 권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권리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공권과 사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권과 사권. 이 공권과 사권, 이것은 하나의 권리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한데, 뭐 종류라 해도 좋습니다. 크게 나누었을 때, 그죠? 권리를 공권과 사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권이란 것은 국가기관이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작용하는 힘, 이러한 것들이 공권입니다. 또 반대로 국민이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주민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힘, 이게 법이 보호되면 이게 바로 공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권은 이렇게 하겠죠. 공적 기관에서 하는 이렇게 국민 개인에게 또는 주민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힘, 또 반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적 기관이나 공적 단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공권에 해당되는 거죠. 예컨대 국가가 갖고 있는 힘으로서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이런 것도 전부 다 공권이죠.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죠. 또 우리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그게 예컨대 참정권이라든지 국민 개개인이, 그죠? 뭐 투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나 투표하겠다라는 이러한 권리죠. 자, 사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인 간의, 개인 간의 권리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 사권이 중요하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것들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사권,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게 사건이 소소한 이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건, 이걸 사건이라 그래요. 한자 용어는 개인 사자 쓰죠, 이렇게. 사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이 사건을 분류해 보면, 분류를 해보면, 개개인이 개개인에 대하여, 개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 보면, 그 성격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산이 아닌 비재산에 관한 권리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뭐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나 물권이나 또 무채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권 같은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권리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보통 무채재산권, 산업재산권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재산에 관한 것들이죠. 무채재산권은 오늘날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특허권 같은 거,
상표권 같은 거, 상호권 같은 거, 또 실용신안권, 요즘은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전부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권리들이다. 그죠? 이걸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재산권은 어떤 거냐 하면, 뭐 개인의 인격권에 관계되는 것들이겠죠. 인격권. 뭐 예컨대 이 인격권에는 생명, 신체권, 뭐 이런 거 있겠고요. 또 성명권, 이런 것도 있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내 이름을 다른 사람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성명권, 뭐 이런 것들이요. 물론 요즘은 이 인격권 중에서도 성격이 말입니다. 재산권의 성격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있죠. 예컨대 내 성명을 너가 사용해라.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인격권의 성격이 있는 그 내용이 재산권의 성격을 약간 띠기도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되고, 그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게 채권과 물권이죠. 물권, 채권, 채권, 물권.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작용을 하죠. 개인 사이의 권리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사건 중에, 재산권 중에서 채권과 물권, 이 두 개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채권과 물권. 자, 기본적으로 채권은 거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채권이 보통 우리는 당사자끼리 약속을 통해서 정하는 채권이다. 약정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에서 명문으로 권리 발생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법정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권의 형태는 이렇게 약정 채권, 거래 당사자 개인과 개인끼리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채권이 있습니다. 또 법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채권도 있어요. 법정 채권의 대표적인 게 여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 채권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주로 많이 만들어지죠. 뭐 약정 채권은 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죠. 약정 채권은 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해서 당사자끼리 채권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이 약정 채권이 많겠죠. 우리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가 돼요. 이게 그죠? 거래했는데 그 거래가 무효다. 법적으로 효력이 안 생기는 내용인데 재산이 이미 타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여기서 법정 채권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약정 채권은 계약상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계약상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은요, 이 영역은 계약 자유 원칙이 보장되는 게 원칙이죠.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해서 결국은 약정 채권을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걸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질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해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청구 살해 계약 이런 건 허용되지 않죠. 그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그죠? 이럴 때는
그러한 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이 만들 수 없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채권은, 대부분의 채권은 약정 채권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 약정 채권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며, 그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물권이라는 것은요, 이 물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권은 채권보다 일단 힘이 셉니다. 물권은. 그 물권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을,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물권은 지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 힘이 이렇게 훨씬 큽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물건을 누가 지배하는가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채권이라는 것은 약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당사자끼리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은 그렇지 않죠. 왜? 어떤 대상 물건을 지배하고 독점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누가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권에서는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물권은 법이 정한 것만 허용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즉, 당사자가 마음대로 합의를 통해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무효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권은 그 종류와 물권의 종류, 그리고 그 물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전부 법에서 정해둔다. 이때 법도요,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률과 관습법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이 법률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보면 여기서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은 법이 뭐냐?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상의 물권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권을 정해놓은 거죠. 이게 여기에는 8가지 물권을 정해놨습니다. 8가지 물권. 그 물권을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 물권을 우리 민법에 정해놓고 이 물권 외에는 민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민법상 물권입니다. 그 외에 관습법상으로도 있기는 하죠. 예컨대 분묘 기지권이라든지 타인의 산에, 임야에 조상의 묘가, 우리 주상의 묘가 거기에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거기에 제사도 지르고 성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타인의 임야 소유자 허락도 없이 그렇게 옛날부터 돼 있었다. 그러면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타인의 임야 소유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건 관습법상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생활 속에서 권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권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자주 이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